마블 여성 히어로의 대표로 자리매김한 그녀. 현재 완다비전을 통해 전세계 MCU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이름. 오늘은 스칼렛 위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올슨 하면 가족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녀의 친언니 2명이 바로 유명한 쌍둥이 아역스타였던 메리 케이트 올슨과 애슐리 올슨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0년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셀럽이었습니다. 생후 9개월부터 시트콤 풀하우스에 출연해 스타가 됐고 16세에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들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막내인 엘리자베스 올슨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연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언니들 덕에 5살 때부터 간간히 카메오로 TV 시리즈 출연했고요. 물론 이때는 셀럽인 언니들에 비해 존재감이 거의 없는 단순히 유명인의 친동생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태어나자마자 평범한 환경은 아니었던 올슨. 그녀의 가족은 어딜 가나 이슈의 대상이었고 항상 파파라치 카메라에 노출된 탓에 쌍둥이 언니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연예계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20대 초반에 은퇴를 해버리죠. 올슨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프로 배우로서 오래 연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절대 반짝 스타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는 급작스러운 스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언니들의 사례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올슨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언니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고교 시절에는 올슨이란 성을 쓰지 않고 엘리자베스 체이스란 이름으로 다녔을 정도였어요. 혼자 힘으로 뭔가 이뤄내고 싶었던 올슨은 의도적으로 본거지인 LA를 떠나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 대학교에 입학해 제대로 연기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다른 얘기지만 올슨은 의외로 배구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합니다. 배구 장학생으로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고민 끝에 연기를 선택했다고 하죠. 그녀는 프로 연기자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부단히 연기 공부에 매진합니다. 모스크바에서 무대 연극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이 시절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겠죠. 집에서 도움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하려다 보니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요. 웨이트리스보다는 부동산 중개사 월급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뉴욕주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일했었대요. 당시 고용주 말에 의하면 올슨의 직업 정신이 완전히 프로다웠다고 합니다. 그녀가 데뷔한 이후에도 아직 너의 자리가 남아있으니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하죠. 올슨은 2011년 졸업과 동시에 한 저예산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되는데요. 첫 데뷔작으로 그녀는 17개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그중 6개를 수상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영화 마사마시 메이 마릴린인데요. 올슨은 이 영화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도망친 주인공 마사 역을 맡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이제 연기를 시작한 배우라고는 믿기지 않는 레벨로 소화해냅니다. 그야말로 신들린 연기를 선보여서 미국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 영화 직후 올슨은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영화인 마사마시 메이 마를린이 너무 성공한 탓에 사람들의 내 연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벌써 내려갈 길만 남아있는 배우의 길을 가고 싶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로 올슨은 그 유명한 올슨 패밀리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연기력을 갖춘 배우의 이미지를 가지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2013년에는 다코타 패닝과 함께 베리 굿걸이란 영화를 찍어요. 어렸을 때부터 베프인 두 여자가 해변에서 만난 데이빗에게 동시에 마음을 뺏기면서 벌어지는 삼각관계를 그린 영화인데요. 촬영 후에 다코타 패닝과 절친관계로 발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의 데이빗 역할을 맡은 배우 보이드 홀브룩과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1년 만에 약혼을 취소하고 헤어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 다음 영화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제목, 바로 올드보이입니다. 리메이크판인 이 영화는 안타깝게도 폭망해버렸습니다. 비평가들이 뽑은 올해 최악의 영화에 뽑히기도 했고요. IMDb 평점은 4.6에 심지어 흥행도 참패해버리죠. 이 영화는 연기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연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원작의 이유진, 권총신을 편집해서 리메이크판 본디의 내 심정이란 짤을 만들 정도였죠. 여기서 올슨은 원작의 미도 역인 마리 세바스찬으로 나옵니다. 원작의 일식 요리사가 아니라 간호사 역할이고요. 미도는 정신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나오지만 마리는 차분하고 선한 인물로 묘사되죠. 이 영화의 재미난 점은 스토리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바로 출연 배우들인데요. 배우들 중 4명이나 향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죠. 원작 최민식 역의 조시 브롤린이 타노스로 나오고요. 강혜정 역할의 올슨이 스칼렛 위치, 오달수 역할의 사무엘 잭슨이 닉 퓨리고요. 그리고 원작의 유지태 경호실장 역할로 나오는 톰 클레멘티에프가 바로 멘티스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전의 여자를 뺏어간 타노스를 멘티스가 대신 복수해주는 영화라는 부제가 붙기도 했죠. 2014년 고질라에서는 주인공 포드 역의 에론 존슨과 부부 사이로 나오는데요. 에론 존슨은 MCU의 퀵실버로 캐스팅되면서 바로 부부에서 막시모프 남매가 되어버리죠. 고질라 영화를 좀 보자면 이 영화는 괴수영화 치고는 이례적으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쌈마이스럽지 않고 괴수영화의 본질을 꽤 진지하고 완성도 있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아요. 흥행 실적도 받쳐줬는데 심지어 오프닝 스코어는 이때 동시 개봉했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누르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스칼렛 위치가 첫 등장을 하죠.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이 영화가 개봉합니다. 엘리자베스 올슨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때 처음 올슨을 본 사람들은 원작 코믹스상 스칼렛 위치와의 싱크로율에 놀랐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원작에서 스칼렛 위치는 노간으로 나오는데 실제 올슨도 선명한 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스칼렛 위치 캐스팅의 결정타를 날리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었죠. 이렇게 성공적인 MCU 데뷔 후에 바로 찍은 영화가 2015년 I Saw the Light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우리의 로키, 톰 히들스턴과 부부로 나옵니다. 행크 윌리엄스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였는데 영화 이후 올슨은 히들스턴과 열애설이 터져버리죠. 뭐 이런 사진도 찍혔고요. 물론 둘은 절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재밌는 건 올슨이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와도 열애설이 났다는 건데요. 둘이 워낙 친한 사이라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진실은 그들만 알고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톰 히들스턴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후 2016년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거쳐서 2017년에만 2개의 영화를 찍습니다. 하나는 언프리티 소셜스타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유명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역할을 연기했죠. 영화를 찍기 전에는 올슨 본인이 SNS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개봉 이후 진짜로 SNS에 관심이 생겨서 영화상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본인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재밌게도 멘티스, 톰 클레멘티에프가 여기서도 또 출연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올슨의 개인 인스타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인데요.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먼의 사망 추모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때 악플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폐쇄한 것이 아닌지 추측됩니다. 물론 추모글을 바로 올리지 못한 이유는 스케줄 때문이었고 이후 영상으로 추모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당시 그럼에도 많은 악플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죠. 이 다음 영화 윈드리버에서는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MCU에서 호크아이는 스칼렛 위치에게 일종의 보호자이자 멘토의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FBI 베테랑과 신참의 역할을 맡은 터라 뭔가 유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 코리가 눈 위에 얼어 죽어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코리와 제인이 범인을 추적하는 스토리인데요.
이 영화는 비평가와 관객한테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의외로 후반부에서 폭발적인 사이다 전개를 보여줘서 국내에서도 숨겨진 보석 같은 영화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올슨은 윈드리버 촬영을 계기로 매달 산타모니카 한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하죠. 이후 올슨의 행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거쳐 현재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완다비전은 MCU 팬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작품임에 분명하죠. 이 시리즈의 결말이 향후 개봉할 스파이더맨 3와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페이지 4를 지나며 MCU 히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올슨의 스칼렛 위치는 블랙 위도우를 끝으로 볼 수 없는 스칼렛 요한슨의 바통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메인 여성 히어로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합니다. 올슨의 작품 활동을 쭉 보면 독립영화에서 고질라나 MCU와 같은 거대 프랜차이즈 영화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올슨이 좋아하는 영화 장르도 이런 괴수물이나 SF 히어로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영화가 1990년작 불가사리였다고 하고요. 또 스타워즈의 엄청난 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사회에서 루크 스카이워커 역의 마크 해밀을 보자마자 울어버린 일화는 유명하죠. 재미있는 게 원래 스타워즈 여주인공 레이의 오디션 기회가 올슨에게 처음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촬영 스케줄이 겹쳐서 오디션을 포기했다고 하죠. 지금까지의 올슨의 필모그래피로 봐서는 앞으로도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이런 데서는 보기 힘들 것 같죠? 실제로도 차세대 로맨틱 프린세스 역할은 전혀 관심 없다고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초반에 언급했듯이 그녀는 스타보다는 배우로 오래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세계에서 가장 핫한 마블 프랜차이즈의 주역이 된 이상 이제 스타가 되지 않기가 사실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스타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배우로서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를 오랜 시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이었습니다.